특별재판부가 생기면 사법부의 신뢰가 추락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정확히 국민들의 인식은 지금 재판부가 내란 사건 판결을 맡을 경우에 그 심판의 결과에 공정성을 믿지 못하겠다라는 게 훨씬 더 많은 여론입니다. 왜 이런 여론이 형성되는가에 대해서 저는 어쨌든 우리 사법당국 자체가 자정 능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상실돼 있고 제 식구 감싸기를 과도하게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제가 윤남근 판사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 정대택 씨 사건과 관련해서요. 대법관 후보 물망에도 올랐던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망이 높은 분인데 어쨌든 정대택 씨와 최은순, 김건희의 엄마, 윤석열의 장모 최은순 사건에서 법정에서 최은순에게 무죄 선고를 내려버리고 여러 논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대택 씨를 법정 구속을 시켰던 그 윤남근 판사가 얼마 뒤에 그 부인이 김충식, 최은순의 내연남에게 23억을 입금을 하고 그 입금된 돈으로 그린벨트를 공동 소유하고 공동 소유한 땅에 그린벨트를 해제시키고 해제된 그린벨트 옆에 군부대를 이전시키고 막대한 시세 차익을 누리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사법거래로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내용이 각종 언론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사법당국이 관련해서 조사를 한다거나 유감을 표명한다거나 이런 조치를 하는 것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이런 상황에 어떻게 국민들이 우리 사법부가 내란 세력에 대한 판결을 공정하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믿겠습니까? 이것이 윤남근 하나의 문제이겠는가 라고 하는 의구심을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먼저 입장 표명을 하시는 게 맞지, 제가 여기 입장 표명 보내신 거에 보니까 전부 다 어쨌든 별도의 재판부가 생기는 거에 대한 우려만 잔뜩 써놓으셨는데 궁극적으로 지금 가장 심각한 문제는 현 재판부를 믿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국민 여론에 대해서는 분명한 입장 표명이 없다라고 하는 것에 저는 대단히 유감스러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관련해서 이 비슷한 이유인데요. 법무부 장관님께 여쭙겠습니다. 예. 지금 제가 열린공감TV에서도 봤지만 우리 백혜령 경정도 끊임없이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 지난번 말레이시아 마약 사건 같은 경우가 검찰이 나서가지고 특히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인천지검장을 할 때 검사들을 동원해서 이 수사를 무마시켰다라고 하는 얘기가 온갖 언론에 다 나오고 있는데 검찰 내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감찰을 하고 있는지 조사를 하고 있는지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저는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장관님께서 철저하게 법무부 내부의 조치를 통해서라도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 그런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그 관련해서는 기존에 대검에서 이 합동수사본부를 만들어 조사를 하다가 또 동부지검의 우리 이문정 검사장님께서 또 나름 국민들이 많이 기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문정 지휘권자를 동부지검 이문정 검사장으로 바꿔갖고 동부지검의 그 수사본부를 두고 지금 지휘하고 엄격하게 수사를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위원님, 저도 답변을 최 의원님 답변을 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기 첫 번째로 이제 우리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가 높지 않다는 부분은 늘 뼈저리게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아까 말씀하신 그 사안은 그 해당 이제 법관이 2007년도에 퇴직하고 2017년도에 아마 거래가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뭐 저희들 영역을 벗어난 부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래전에 전직 판사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퇴직한 다음에 또 그와 같은 좀 오해받을 만한 행위가 있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역시 저희들도 같이 이제 그 책임을 공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인식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제 사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제 12.3 사태 직후에 그 위헌성을 국회의 어떤 헌법상 보장되는 이제 이런 권력을 이제 다른 권력기관이 이제 침해했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헌성을 분명히 지적을 했습니다. 우리 사법부가 국민의 어떤 건전한 헌법 의식하고 달리 가지는 않다는 말씀만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예, 소장님 말씀 감사한데요. 제가 이제 그쪽 업계에 능한 사람들의 얘기를 들으니 현직 법관과 사법거래를 할 때 재판 결과 이후에 몇 년 안에 하게 되면 여러 가지로 인해서 추적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퇴직 이후에 일정 기간을 두고 거래가 이루어진다고 하고 그걸 통상 파킹이라고 이야기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퇴직 이후에 이루어진 일이라고 할지라도 절대 좌식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알겠습니다. 생각하고 예. 그런 것들이 국민들 불신을 만들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념하겠습니다. 그게 사실인가요? 네. 윤남근 판사님 사실인가요?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2007년도에 퇴직하신 분, 그 이후에 10년 후에 그런 뭐 금전 거래가 오고 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관여할 부분이 아니고 또 그 내용 자체가 과연 범죄적인 건지 아니면 정상적인 이제 금전 거래인지 이런 부분도 저희들은 조사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그리고 이제 그 부분은 아직까지 혐의 사실이 뭐 드러났다거나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법원행정처장님, 예. 그 최혁진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에 예. 저는 답변이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재판받을 권리에는 재심을 받을 권리도 포함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판사가 예. 재직 시에 금전 거래나 또는 사후 공여를 받고 공정한 재판을 하지 않았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일이 있을 수 없고 범죄행위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네, 예. 그렇다면은 이분이 이미
변호사로 전직을 했다 하더라도 피해자는 평생을 그로 인한 피해를 안고 반평생을 살고 있어요. 그로 인한 범죄 이익을 누린 사람은 대통령 가족이 됐어요. 이 분이 당연히 재심할 권리가 있는 겁니다. 만약에 그런 조사를 하셔가지고 재판의 공정성을 해야 할 만한 조사 결과가 나온다면 그걸 가지고 당연히 재심을 청구할 수가 있겠죠. 예. 그러니까 관여할 바가 아니다라는 건 잘못된 겁니다. 이런 과거 잘못된 재판, 권력 남용이거나 아니면 부패와 연루됐거나 하는 그런 잘못된 재판이 구체적인 증거를 가지고 피해를 호소하는 국민이 있다면 조사를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공익적으로 고발하는, 국민을 대신해서 고발하는 자리가 이 국회이고요. 그걸 지금 최혁진 의원이 해주신 겁니다. 그러면 한번 오늘은 잘 모르시는 사안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면밀히 조사해 보시고 제가 볼 때는 상당히 합리적으로 근거가 있는 의혹 제기입니다. 단순히 의혹 제기 수준이 아닙니다. 한번 조사해 보시길 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런 사법 피해자, 그러니까 검사 판사의 비위에 대해서는 지금은 법 체계가 공수처가 조사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예. 네, 기소도 할 수 있죠. 예. 과거에는 그런 제도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면책되지는 않습니다. 왜? 피해자는 살아있고 재심받을 권리가 여전히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법적 권리 구제를 위해서 어떤 조치가 가능한 것인지 지금은 국민주권정부입니다. 국민주권정부에서는 사법부도 전향적인 태도가 필요합니다. 예. 그냥 당사자가 복관을 하다가 전직을 했다, 변호사를 하고 있다, 우리 식구가 아니다, 그것으로 다 이해받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예. 네.